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에 시간당 70mm 안팎의 집중호우를 퍼부은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충청권에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장마철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긴장감 속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최대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부여군 은산면의 하천 옆 도로 옆 수직으로 가파르게 깎인 절개지 및 흙과 돌 등이 담긴 수십 개의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장마에 토사와 낙석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쌓아둔 겁니다. 절개지 바로 밑엔 이렇게 도로가 있어 흙과 돌 등이 도로를 덮칠 경우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11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 2명과 이재민 120가구, 6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부여군은 낙석 방지 펜스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낙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석 방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부터 대청댐 수문을 열고 선제적으로 수위 조절에 나선 수자원공사도 초당 방류량을 오후 7시 30분부턴 1,300톤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하류 지역엔 하천 수위가 최대 4.2m가량 상승할 수 있어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30에서 100mm, 최대 150mm 이상이 내릴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보령과 서천, 공주, 청양, 대전과 논산 등 충남 남부권을 중심으로 내려진 호우특보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이 11일 저녁부터 12일 새벽 사이 충청권에 머물면서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충청권은 내일 오후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뒤 목요일부터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다음 주까지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경찰이 집단 성폭행을 당할 것 같다는 한 여대생의 신고를 받고 대전의 한 호텔에 출동했다가 필로폰을 투약한 남녀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는데 여성은 마약에 취한 환각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대전 서구의 한 호텔. 남자들이 집단으로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것 같다. 창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다는 문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연락처 어떻게 돼요, 여자친구? 오늘 어디 만났어, 어제? 여자친구 아니잖아요, 그러면. 잠깐 들어갈게요. 경찰이 호텔 안으로 들이닥치자 남성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도 한 것도 없고 돈 주고 만난 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성인인 거죠? 당연하죠. 잠시 뒤 신고한 여대생이 화장실에서 유유히 나오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얼버무립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객실 내부를 살펴보니 테이블에는 흰 가루와 알코올솜, 주사기 뚜껑이 놓여 있었고 추궁 끝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침대 및 깊숙한 소형 금고 안에선 246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 7.379g과 주사기가 나왔고 남녀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투약한 사실을 얘기하고 객실 내부 전체적으로 수색해봤는데 그 안방 큰 침대 밑에서 소형 금고가 발견돼가지고 그 내부를 확인하니까 필로폰을 발견한 거예요. 이들은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앱을 통해 만났는데 남성이 성매매를 전제로 수천만 원을 제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마약에 취해 환각 속에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앞서 타 지역에서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 지역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알려진 남성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 여성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지난해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한 첫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현대아울렛 지점장과 보안시설 업체 관계자 등 5명, 현대백화점과 하청업체 법인 2곳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비공개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혐의에 대한 피고인 주장을 들어보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헌법상 재판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의 안전과 질서에 방해되거나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비공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방사능 방제와 안전관리 등 주민 보호와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 6주 만에 동참한 대전 시민이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오프라인 11만 8천여 명과 온라인 430명 등 대전에서 총 11만 8,998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3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동맹은 지난 5월부터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했으며 당초 대전시의 분단 목표는 9만 명이었지만 자치구와 공공기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 목표 인원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는 삼복 가운데 첫날인 초복입니다. 하지만 삼계탕 가격이 크게 오르며 금계탕이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지역의 한 기업이 더위로 지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6년째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봉사 현장을 이수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3355 한 기업체 사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회사 식당 안에 일찌감치 앉아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기다립니다. 직원들은 오랫동안 끓여낸 닭고기를 옮겨 담기 바쁘고 업체 대표는 삼계탕이 한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어르신들에게 나누기 바쁩니다.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한 전기업체가 마련한 삼계탕 봉사 현장입니다. 장맛비와 폭염이 반복된 한여름, 고온다습한 날씨 속 지쳐버린 어르신들에겐 커다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준다는 거는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눈물 나게 감사해요. 맛 좋은 식사를 마치고 이어진 경품 행사까지 제각각 손에 쥐어진 선물을 들고 집으로 나서는 120여 명의 어르신들의 입가엔 웃음꽃이 한가득입니다. 7년 전 회사를 이전한 이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초복이나 중복 때마다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기공사가 기업을 상대로 이뤄져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할 필요가 없지만 지역민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지역 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변동 주민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그 삼계탕 이런 나눔 행사를 하는 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봉사 정신이 담긴 사랑의 삼계탕이 지역 어르신들의 여름나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시의회 제9대 시의원 10명 중 6명꼴로 겸직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시의원 22명 가운데 14명이 겸직 신고를 했고 이들 중 9명은 대표직위로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교육업 등에서 보수를 받는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과 단체 등의 소속이 아니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 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학교 급식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도 적지 않다며 핵 폐기물에 노출된 식자재 반입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꺾였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고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르면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고물가로 소비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유통센터에 장을 보러 온 주부들마다 너무 올라버린 물가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냥 채소 한 몇 가지 사도 10,000원짜리 한 4개 정도 달아나는 거는 금방 달아나거든요. 근데 집 와서 풀어보면 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 10만 원 들고 나간다 해요. 그래서 일주일 못 먹을 것 같은데. 지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달과 비슷한 2%대로 이 같은 보합세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충청권의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111.5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올랐는데 전국 평균 상승률 2.7%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통계 수치상 물가 상승률만 꺾였지 전기나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폭은 25%대로 여전히 높아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합니다. 또 내렸다고는 하는데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영수증을 보면 한 7, 8만 원 정도 그랬었는데 지금 영수증 보면 10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 이 같은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실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지급받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9년 5,210여 건에서 지난해 6,730여 건, 올해는 지난 5월까지만 3,57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세입니다. 폐업 관련 공제금 지급을 문의한 전화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제금 지급도 작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올 1분기 대전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16.2%로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 2021년 1분기 공실률 13.9%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하반기 물가 인상률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의 오름세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함께 나서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TJB 유지일입니다. 충남도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분야 국내 우량기업 15곳과 천안과 서산 등 8개 시군에 4,825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신설 증설하게 되면 1,0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더불어 6천억 원가량의 생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 유성구가 진잠도서관 1층에 구민들의 디지털 활용 교육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진잠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진잠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는 무인 키오스크와 가상현실 VR 기기, 3D 펜 등을 갖추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과 주부들을 상대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과 스마트폰 앱 활용법, 챗 GPT 배우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홍성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장터가 오늘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유기농 농업 특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했으며 한우와 돼지고기, 김 등 홍성 지역의 농수산물을 국회의 전국적인 홍보망을 이용해 널리 알리고 농민들의 판매 활동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인들의 얼굴을 알몸 사진과 편집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텔레그램방에 공유한 20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2,600여 점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해 제작한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할 뿐 아니라 허가 없이 도검류 등 흉기 12점을 소지한 혐의로 20살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람을 죽이는 영상 등 잔혹한 영상물을 공유하는 대화방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잔혹물 유포를 규제할 법규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 인원보다 더 많은 손님을 태워 해상에서 낚시 영업을 해온 40대 A씨 등 선장 3명을 입건했습니다. 1에서 3톤 어선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태안군 남면과 안면도 일대 선착장에서 6명에서 10명인 최대 승선 인원을 무시하고 어선당 1명에서 4명을 추가로 태워 운행하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낚시터 인근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